오늘은 제가 1인 자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가게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정보는 이전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세요. 저는 3년의 자영업 기간 중에 처음 2년은 직원과 알바를 고용해서 운영을 했고, 마지막 1년은 혼자 운영을 했어요. 15평 규모의 분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는데, 맥주나 소주 등의 주류도 함께 판매를 했고, 홀에 4인 테이블 4개, 2인 테이블 2개를 뒀어요. 영업은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11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하고, 일요일 하루를 쉬었어요. 자영업을 오래 하시고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규모를 확장하고 직원 채용도 늘리고 키우는 맛으로 장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직원 1명, 알바 1명 데리고 일하면서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에 후달리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홀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었는지 이야기하고, 직원을 고용했을 때와 나홀로 운영을 했을 때 고정비와 순이익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었는지도 3년간의 매출 자료를 참고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인 자영업을 하면서 조금 덜 지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서 장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1인 자영업의 첫 번째 장점은, 내가 매출을 조금 포기하면 자영업자의 삶의 질을 조금은 높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매출이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투자금 회수와 수익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운영한 매장은 토요일, 일요일은 혼자 운영하기에 피크타임 때 로드가 좀 걸렸어요. 알바를 1명 정도는 써야 하는 상태였는데, 저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토요일 영업을 혼자 하고 힘들 땐 남편의 도움을 살짝 받았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매출이 잘 나오는 날이었지만 하루를 쉬어가기로 한 거죠.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영업을 시작하면서는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불가능했었죠. 근데 혼자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일요일 휴무를 하기 시작했고, 자영업자의 삶에도 조금의 여유가 찾아왔어요. 남편도 주말 중 하루는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고, 그 시간을 저희 부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직원이나 알바를 고용하는 상태였다면 무조건 일요일에 장사를 해서 매출을 높여야 운영이 가능했을 테지만, 1인 매장이었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적은 거예요. 자영업은 내가 아무리 예측하고 대비해도 매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업종이에요.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질병에 의한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기도 하고요. 매출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데, 인건비, 월세를 포함한 고정비들은 아주 확실하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직원 1명을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은 월급만이 아니에요. 월급, 4대 보험, 식비, 잡비, 퇴직금까지 비용으로 지출되죠. 때문에 매출이 잘 안 나올 때 직원의 존재는 운영자 입장에서 확실한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종류의 자영업이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비와 지출 대비 얼마나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1인 자영업은 매출 규모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큰 소득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출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1인 매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했고, 초기에 창업 비용 지출이 컸고, 월세도 280만 원으로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제 마음대로 따라와 주지 않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1인 매장으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제가 운영했던 매장은 인건비를 줄인다 해도 투자금이 컸고 월세가 높았기 때문에 1인 매장의 매출 규모로는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고 원하는 수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1인 자영업으로 오픈을 계획하신다면 시작하실 때부터 1인 자영업의 규모에 맞게 투자금, 월세, 고정비를 잘 계획하시고 시작하셔야 해요. 제가 운영한 매장의 매출과 순수익 그래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파란색 그래프가 월 매출이고요. 아래 빨간색이 순수익이에요. 월 매출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2017년에는 직원 1명에 파트타임 알바를 2명 정도 고용했어요. 이런 인건비 지출 상태에서는 매출이 2,500 이하로 떨어지면 순수익이 굉장히 나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18년에는 알바를 1명 줄였고 고정비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본사에서 판매가를 높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식자재 원가가 내려갔어요. 매출은 2,000에서 2,500 사이를 유지했고 순수익은 평균 36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2019년에는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 사람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1인 매장으로 운영을 시작했어요. 월 매출이 많이 떨어졌지만 고정비가 줄어들면서 순수익은 전년 대비 많이 줄지 않아서 35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는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 자세한 매출 자료나 운영 상황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인 자영업의 세 번째 장점은 고용에 대한 피로감이 없다는 거예요.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식당이나 카페는 직원이나 알바가 그만두게 되면 공고하고 채용하고 또 빵꾸가 나면 사장이 직접 하던 사람을 구하던 땜질을 하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성실한 직원과 알바를 만나는 것도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행운이에요. 직원이나 알바가 아파서 갑자기 못 나오는 경우엔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진땀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직원과 사장이 서로 미안하고 힘든 경우가 돼요. 회사를 다닐 때는 직원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날 하루 쉬는 것쯤은 당연한 권리로 여겼었는데 자영업자가 되어서 내가 고용한 직원, 알바에게 그런 당연한 권리를 잘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은 자영업자로서의 삶을 좀 슬프게 만들기도 했고요. 혼자 일하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어요. 다만 절대 내가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사람이 심하게 독해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거나 매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에게 눈치가 보이고 가게의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건 제 성향이 좀 소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15평 공간에서 긴 시간 동안 두세 명이 계속 부딪히며 일을 하는 게 제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란 것을 장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느낌마저 들었어요. 지금 1인 자영업을 하고 있으시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일을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느끼실 거예요. 일단 저는 상대적으로 두세 명이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 일하는 쪽이 제 성향에 더 잘 맞았고 좋았어요. 1인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1인 자영업이 체력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땐 2명이 일을 해도 3명이 일을 해도 사장은 체력적으로 힘들고 빡세요. 직원 알바만으로 오토 매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몇 명이 일하든 매장에 나오면 일거리는 항상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몸이 힘들 것이 걱정된다면 일단 식당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가게에서 혼자 일하는 것이 너무 외롭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역시 체력적인 부분과 같아요. 직원 2명, 3명과 함께 일을 할 때 사실 전 더 외로웠어요. 오히려 혼자 일하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외로움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효율적으로 1인 자영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키워드는 동선 최소화와 시간 관리예요. 매장 안에서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손님의 자리로 주문을 받으러 가지 않고 손님이 카운터로 오셔서 주문을 하실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꿨어요. 요즘엔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니까 1인 매장 계획 중이시라면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카운터에서 조리대로 이동 동선이 최소가 되어야 하고 냉장고, 냉동고 배치도 동선에 맞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1인 매장을 준비 중이시라면 동선 효율화를 위해서 주방 배치에 신경을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시간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직원을 고용했을 때도 하루 12시간 이상 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1인 매장으로 컨셉을 바꾸고 나서는 더 많은 시간을 가게에서 보내야 했어요. 근데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오랜 시간 좁은 가게에서 머물면서 일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영업 시간을 제외하고 오픈 마감 시간은 최소화시켰어요. 1인 자영업자에게도 개인적인 시간은 필요해요. 장사를 하다 보면 가게가 나인지 내가 가게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 점점 버텨내기 힘들어져요. 제가 운영하던 가게는 점심 매출이 20%, 저녁 매출이 80%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 준비 시간을 최소화시켰어요. 오픈하고 한두 팀 정도 받을 음식만 준비했어요. 그리고서 가게 오픈하고 손님을 받으면서 저녁에 판매할 재료들을 손질했고요. 점심때가 지나고 2-3시쯤 매장이 한가해지면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매장을 청소하고 주방도 청소했어요. 처음 가게 시작했을 땐 청소는 꼭 오픈 전과 마감 후에 해야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고집했었는데 혼자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버리기로 했어요. 손님이 끊기는 낮 시간에 해둘 수 있는 청소는 다 했어요. 마감 때는 튀김기 기름 정제만 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오픈 마감 시간을 최소로 줄였어요. 제가 챙길 수 있는 최소한의 워라밸을 찾기 위해서요. 요즘 배달 전문 매장으로 1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배달 전문 매장은 상가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월세가 저렴한 상가를 구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빨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배달 대행이나 포장 비용, 홍보 비용 등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결국 따지다 보면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는 자영업 시장이지만 본인의 성향에 잘 맞는 좋은 아이템을 찾는다면 어쩌면 이 길에서도 분명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